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폭탄입니다. 매도 폭탄이 좀 나왔는데 오늘 코스피는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을 시켜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장까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금일 시장은 일단 삼성전자의 상승에 힘입어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1.7포인트 상승한 2015.14포인트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장중 내내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장 초반에는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가 장 중반 이후부터는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프로그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 초반에는 매수에 대한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는데요. 시간을 지나가면서 매수의 폭을 좀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 거래소 시장이 많이 모두 오르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소 시장은 조금 더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하면서 종목별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실적 발표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2분기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한 그런 종목군들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내일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조정을 좀 받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변동성을 좀 이용한 그런 구간들로 좀 진입을 해 보입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뭔가 이슈거리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하자라는 부분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변동성이 크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 외도를 그냥 따라하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실적이라든가 수급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꼼꼼히 좀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매도와 매수 여부를 좀 결정을 짓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조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장 체크하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밀려도 너무 많이 밀렸죠. 그죠? 일단은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좀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신용이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신용이란 것은 결국 남의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곰도 돈을 벌 수 있고, 그죠?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자, 상승장, 황소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욕심 많은 돼지만 당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욕심 많은 돼지가 뭐냐면, 결국은 신용이에요.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 신용잔고들이, 전일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신용잔고, 그리고 차용잔고, 대차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굉장히 개인들이 신용잔고가 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뉴스에 발맞춰서 막 대량으로 던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게 당분간 종목별 상승장이 예상이 된다는 부분이었고, 그 종목별 상승장은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선별적 상승장이다. 즉 올라오는 놈만 올라온다는 식의 어떤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됐을 테고요. 일단은 정말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빠져도 다시 올라오게끔 돼 있습니다. 즉 투매장이 나왔어요. 이 투매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투매장은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팍 던졌는데 거래량을 키워가면서 던진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 살펴보시게 되면 거래량을 크게 키워가면서, 자, 월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거래량의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벌써 한번
훅 눌렀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훅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월봉상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 거래가 지금 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죠? 평균 달에 반도를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훅 던져지는 구간, 즉 거래량 없이 훅 빠진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시 거래량 없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던지는 식의 어떤 그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칠 물량이 없어요. 신용까지 다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계셔서 더 이상 바칠 물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투매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투매장은 다시 포트를 재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자, IT 쪽에서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IT 쪽에 투매가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곳에 포트를 꾸리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IT를 훅 떨어뜨려서 다시 IT 쪽으로 포트를 꾸리겠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실적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관련주를 보셔야 되고, 제가 그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보면 지금 오늘 금일 같은 장에서도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실적이 발표난과 동시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그죠?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선별적 상승장이에요. 제가 그 반방송에서 포트를 구성시켜드렸던 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별적 상승장입니다. 다 같이 올라도 다 같이 오를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올라오더라도 또 오를 수 있는 종목군만 올라갑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주식시장에서 성장성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안 될 문제고, 그리고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선별적 상승장을 다시 한번 예고해 드리겠는데 이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만 빠질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닥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가 뒤따라오는 것이고, 이 코스닥은 살짝 조정을 줘서 발을 맞추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자, 뭐 위주로? 선별적 상승장이니까 실적 위주하고 성장성 위주로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트가 재편이 되면 바로 다시 기관들이 포트 재편해 놓은 것들이 또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포트 재편해 놓은 것들이 또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은 결국은 외국인 수급도 아니고 기관 수급도 아닙니다. 결국은 기관들은 가장 저점에 던지고 가장 고점에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기관 수급 너무 따라다니지 마시고 외국인 수급 너무 따라다니면 거래가 수익이 나는 그런 쉬운 장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통해서 포트 재편하세요. 제가 전화번호 빨리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번에서 12번입니다. 2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전화 주시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저희가 오늘은 특별하게 빠르게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고지 좀 해주시죠. 저희 증시 큐어보스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편 참여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컨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 큐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증시 큐어보세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요, 정혜사단에 1개월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가 또 있죠? 예, 대안주죠. 오늘 에코플라스틱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에코플라스틱도 제가 대안주로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기법 CD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현 멘토의 마디매미 기법, 예병근 멘토의 예각 기법을 선물로 그 담긴 CD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힌트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거래소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요, 유통주에 들어갑니다. 예, 화장품주입니다. 예, 상당히 좀 단순하네요. 예. 자,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전자통신을 매수하셨어요. 7,98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박 PD의 드림하이에 일단 이 종목이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가 도달한 이후에 절반 정도 차익을 해놓고 그냥 절반 물량을 좀 들고 가고 있는데요. 7,980원이면 상당히 좀 고가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역 중단권역에서 어느 정도 21선 지지가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서 매수를 일단 요난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자, 우선 저점권역이 이탈되는 모습이었었죠. 아마도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6,800원 정도, 6,8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7,980원 정도가 된다라면 약 한 13% 정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6,800원 이하권역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1선 라인대가 이탈이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이라도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은 약 한 7,800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실적도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국책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성장성이 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이용해서 일단 매도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컴투스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컴투스. 제가 아침 방송이죠. 바로 역전의 맹수 시간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이후로 한 10% 정도 올라와서 오늘, 차익 실현 관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컴투스는 지금도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42,700원에 비중 35%라고 0276님 남겨주셨는데, 자, 42,700원이면 굉장히 좀 오래된, 시간이 좀 오래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컴투스가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잘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저항대가 부딪혀 있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서 강하게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자, 이 컴투스가 그럼 왜 지금 최근에 이만큼 올라왔느냐의 부분을 살펴보자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바일 게임 쪽이에요, 컴투스는. 그런데, 자, 게임 규제 쪽은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PC 게임 쪽은 강화가 되고 있어요. 셧다운제도 그렇고, 강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모바일 게임 쪽은 강화를 해도, 일단은 그 모바일 게임에 대한 유저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강화를 해도 그 강화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청소년 쪽에 셧다운제인데 결과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모님 명의로 개설을 하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명의자가 이미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 쪽은 계속 지금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주더라도 36,000원대 부근까지 내려온다 할지라도 또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6,000원까지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6,800원, 그까지는 보이니까요. 일단 1차 목표가 46,800원 잡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당분간은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셔야 돼요. 가격 조정도 여기서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신다면 분명히 답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솔테크닉스를 매수하셨네요. 19,750원에 40%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금일 한솔테크닉스가 10%대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IT 부품 섹터들이 대부분 다
급락의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시장의 이 단가 압력에 대한 이 루머가 좀 돌면서 IT 부품주들이 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저점 자리대가 높여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비중이 40%예요. 일단 금일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 21,000원 부근이 오게 되면 한 번쯤은 덜어주고 다시 되받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역별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19,000원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석유인데요. 69,500원에 비중 20%라고 3011님 남겨주셨네요. 자, 한국석유. 지금 그 가격대, 즉, 지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수익이 크게 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수익은 축하드리겠고, 오늘 한 4%, 거의 5% 가까이 되는 급락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신용 물량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비율은 굉장히 작네요. 일단은 신용 비율이 굉장히 작아서, 오늘 거래량 없이 급락이 나온 것 같은데요. 더 들고 가보세요. 일단 익절가를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익절가를 78,000원 잡아드릴게요. 78,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이 익절가가 터치하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시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이 목표가는 계속해서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의 실적,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 이런 걸 보더라도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는 구간이다. 즉, 이제 굉장히 긴 기간의 박스권을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 여기서 지금 78,600원이죠. 이 상단, 즉, 이게 박스권, 하단 부분인데, 이게 상단 부분이죠. 여기서 긴 박스권을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걱정하시는 단계보다는 78,500원까지, 자, 이 박스권을 다시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까지는 들고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구간 때는 지금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어요. 길게 늘어져 있어서 10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이상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익절가만 잘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을 하기 전에 자, 문자 신청을 좀 하실 때요, 도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서울경제 쪽에서는 도배하시는 분들 일단은 상담을 최뒤로 밀려내린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한 번만 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U+를 매수를 하셨네요. 1,3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이 해드렸어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박스권역입니다, 우선. 자, 타이트하게 좀 잡는다라면 9,8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러프하게 잡는다라면 한 9,600원 정도대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9,800원짜리대가 좀 이탈되는 모습이었었죠. 그러면 결국엔 9,600원대까지 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1,600원, 1,500원짜리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자리대가 넘어가야 11,000원짜리대인데요.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이격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면야 일단은 9,500원짜리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올해 들어서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결국은 9,500원짜리대 손절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일단 11,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441님, 예멘토님 말씀드린 힘이 나네요. 혹시 제가 4만원대에 물려있는 에이블 CNC인가요? 땡입니다. 자, 에이블 CNC 아닙니다. 힘은 내세요.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F텍이네요. 12,050원에 비중 40%라고 6899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RF텍 12,050원이면 지금 굉장히 손실폭이 지금 크신 구간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그죠?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자, 조정이 들어왔어요.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횡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박스권을 형태를 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9,800원대 부근과 그 다음에 13,500원대 부근, 즉 13,100원대겠네요. 그 부근에서 지금 그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RF텍 최근에 제가
그 종목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RF텍은 결과적으로는 무선 충전 관련주인데 모멘텀도 무선 충전과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무선 충전보다 더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급속 충전이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S4를 30초 만에 충전하는 기술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이 굳이 필요할까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충전이 되는데 굳이 이걸 무선 충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야외에서 충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IT 쪽은요, 그 거품이 빠지면 심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박스권 내를 뚫고 안 내려오는 한은 들고 한번 가보세요. 근데 리스크는 분명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이. 급속 충전 기술이 발달하면 결과적으로 무선 충전은 사양화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봐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손절가는 9,65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세 번째,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올해 4월이죠.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을 했습니다. 예, 코스맥스 BTI라고 불리는 회사, BTI와 동사, 즉, 지금의 회사와 분할이 된 겁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돼요. 앞에 뭐 이미 힌트 다 나왔습니다. 그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지난번에 네이버도 전문가님이 시키는 대로 잘 정리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예, 감사하고요. 네. 삼성전자가 좀 오래됐어요. 149만 2천 원에. 네. 20%인데. 네.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안 받았어요, 상담을. 근데 145만 원 오면은 매도했다가 다시 좀 내려가면 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한번 상담을 해보고 네. 매도를 하려고 전문가님. 일단은요, 예,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그나마 제일 잘 버티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죠?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예, 고점권역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약 한 예. 145만원 그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예, 147만원 자리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지수가 오늘 종가로 따져보게 되면 지수가 약 2015포인트란 말이에요. 예, 예. 생각보다 조정이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어떻게 하시는 게 좀 좋냐면 예. 149만원 정도면 지금 약 한 3% 정도 손실 구간이란 말이에요. 예, 예. 가급적이면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용히 좀 해봐. 예, 예. 네. 예. 제가 조용히 해드릴까요? 아니요. 우리 식구가 옆에서 쉬거든요. 네. 예, 예. 자, 예, 일단 예, 첫 번째로 예. 보게 되면 예, 예. 요 폭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예, 예. 요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 요 자리대가 고점이 될 거예요. 예, 예. 그럼 그 자리대가 약 한 148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예. 148만원 정도 대가 되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예, 예. 그죠? 그러면 147만원대에서 147만원대 후반대에서 148만원대 있죠? 예. 그때 한번 좀 덜어주고 나서 다시 보시던가 예, 예. 아니면 그냥 150만원 넘어갈 때까지 갖고 가시던가. 150만 원 넘어가면 언제가장이겠어요? 언제가장이나 되겠어요? 저는 하반기 때 좋을 걸로 보고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예, 하반기라고 해봤자 한 달 반 남았죠. 예, 예. 그럼 전 7월달 이후로는 예, 예.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주도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예. 그럼 전 150만원대 저 신고가가 156만원짜리 때죠? 예, 예. 전 이 자리 때 넘어갈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150만 원. 예, 예. 이왕 네이버로 단타도 좀 치시고 하셨으니까 예, 예. 삼성전자 같은 비중 20%시니까요. 예, 한번 예. 150만 원 넘어가시는 거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거는 그냥 저는 네. 사실은 막 4년도 가지고 있었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는데 단타가 아닌데 어쩌다가 네. 보니까 네이버를 단타로 들어갔는데 네. 전문가님 저는 그러면은 네. 삼성전자를 조금 현금이 있으니까 더 잡고 싶은데 더 저기 하면은 어느 선에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한 137만 원 만약에 조정을 많이 받는다라면 예. 한 137만 원에서 135만 원 정도까지 조정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때 비중을 한 10% 정도 더 늘려보세요. 예, 예. 135만 원에서. 네. 예, 예. 그렇게 예.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150만 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케미칼이요. 아, SK 케미칼. 네, 오래됐어요, 이거. 조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팔고요. 예. 한 15% 남았거든요. 이게 얼마에 지금 지금? 68,000원에. 아, 68,000원. 비중 네. 15%고. 이걸 지금 중장기적으로 지고 가실 생각은 있으세요? 지금 이미 오래됐죠, 그죠? 네. 이미 물려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티셨어요. 근데 이제 또 올라오다가 또 사그러드니까 네. 또 다시 한번 4만원대 부분까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시죠? 네. 그죠? 자, 이 SK 케미칼이 뭐 하는 회사예요? 제약도 되고. 그렇죠. 제약 화학도 쪽으로 하고, 거의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은. 화학도 있고. 네. 그렇죠. 화학도 있는데 지금은 네. 이 회사의 모멘텀이 부과된 것은 바이오 시밀러에 관계된 제약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제약 부분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올라온 거고요. 자, 이 최근에 올라온 주봉을 길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봉을 길게 보면 쭉 상승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한 거예요. 횡보를 한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한 겁니다. 49,000원과 74,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게 언제쯤 그러면 뚫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74,0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의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중장기적으로 지고 가신다면, 그러니까 올 겨울 되기 전에 지금 임상에 지금 착수한 제약이 몇 개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더 들고 가보세요. 어차피 지금 중형주 이상을 지금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그 개념이 물려서 중장기가 됐지만 이제 지금 들 수 있는 구간에서 수익 몇 프로 못 보고 빠져나오겠다. 손실 확정하고 나오겠다는 생각은 이미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럼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죠? 못 올라올 종목군이라면 지금 여기서 손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들고 와보세요. 네.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74,000원까지는 보여요, 연말까지. 74,000원. 예, 74,000원까지는 보여요. 거기까지만 올라준다면 진짜. 예, 74,000원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SK 케미칼에 대해서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은 올해까지의 흐름만 지금 잡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내년까지 저희가 뭐 점장이도 아니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우리 주식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길게 볼 수 있는 게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네. 앞으로 향후 6개월 뒤가 어떨 것이다. 향후 1년 뒤가 어떨 것이다. 이 회사의 실적이, 이 회사의 기대감이. 그죠? 그러니까 들고 가보세요. 들고 가요?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비중은 한 20%까지 늘리셔도 돼요. 지금 15%니까. 예, 5%요? 예. 비중 더 네, 늘리면. 얼마 내로면 늘릴까요? 지금 가격대, 지지 잘 받고 있는 가격대니까 여기서 비중 늘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오늘 현대중공업을 매수를 했는데, 네, 예, 187,000원에 10% 매수를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삼성물산을 들고 있어요. 지금 수익이 한 20% 정도 났는데, 네, 그 삼성물산을 팔아서 현대중공업으로 올라탈까 하는데, 네. 앞으로 현대중공업 전망이 어떤지, 하지 마세요. 다시 맞아요? 네. 반등 오면 현대중공업 매도하시고요. 예. 차라리 저라면 삼성물산이 더 낫겠네요. 그래요? 네. 현대중공업 실적 잘 나오잖아요? 아니요. 그죠? 안 나오죠? 예, 예. 차트 역배열이죠? 예, 예. 저점 깨고 있죠? 예. 그럼 반등입니다. 정말 롱텀으로 들고 가신다고 해도 전 삼성물산 권해드리네요.
아, 그러면 네. 현대중공 오늘 매수를 했는데 그럼 내일 네. 매도를 해서 현금을 들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오늘도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그죠? 예, 예. 네, 현대중공업은 0.8%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제 조선 섹터 중에 전 제일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게 현대미포거든요. 예, 예.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거의 뭐 매수 단가신데 저라면 반등이 조금 나와서 19만 원 넘어가게 되면 예. 저는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하게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올해 1분기 때 바로 다 돌아섰죠. 흑자로. 예. 근데 현대 이 조선 섹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과거의 저가 수주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삼성물산에 대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보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아, 그럼 삼성물산은 계속 그냥 들고 가도 네. 무방한가요? 롱텀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은 일단 반등이 나오면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예. 네, 알았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OCI. OCI요? 18만 1,500원을 100%입니다. 100% 실으신 게 자랑이세요. 왜 그렇게 힘을 꽉 주고 얘기를 하세요? 네. 100% 이거 앞으로는 그 투자금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투자금이 작으시다면 100%의 어떤 투자는 해볼만 한데, 투자금이 크시다면 100%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예. 일단 OCI는요. 자, 이 OCI는 지금 태양광 쪽에 어느 정도 치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중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예.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광 부품과 관련해서 과연 가격대가 상향 안정화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자력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쪽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부품, 즉,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태양광도 예.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태양광이 과연 효율성이, 자, 이 원자력에 비해서 높으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아직도 원자력 쪽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태양광 산업은 꾸준히,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업체들이 생겼죠. 그죠? 예, 중국의 예. 저가 업체들도 있고. 얼마 전에 이 중국의 저가 업체 2개 큰 곳이 무너졌어요. 부도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치킨 게임이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부도난 업체에서 싼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부품들이. 그러니까 아직은 이 치킨 게임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OCI 상담이 들어오면, 전에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OCI 상담이 들어오면 유니온을 사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유니온을 대체하시라고. 예. 지금도 OCI보다는 유니온이 훨씬 나아요. 그죠? 그때도 계속 얘기 드렸는데도 유니온이 훨씬 지금 주가의 형태는 낫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이 유니온은 알루미늄 시멘트하고 벽시멘트 쪽이에요. 그리고 시멘트 업황으로도 좋지만 이 유니온이 OCI 주식 9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OCI가 올라오면 유니온은 더 크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OCI가 꺼지더라도 유니온은 적게 꺼집니다. 오늘도 보면 유니온은 올라왔어요. 근데 OCI는 빠졌거든요. 그죠? 네. 그 점을 참고해 보세요. 예. 그래서 OCI는 아직까지도 차트상으로도 역배열이고 지금 올라오는데 한참 저항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려요. 첫째는. 그죠? 굉장히 예. 느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볍죠. 유니온은.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100% 실는 데는 OCI 같이 좀 무거운 종목이 좋으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OCI는 지금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분명히 지금 글쎄요. 저항대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유니온으로의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OCI가 수익권으로 바뀌면, 즉 지금 한 18만 1,500원대인데 여기까지는 18만 5천원대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어요. 예. 이쯤 되면 정리를 하시고 종목 예.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요, 38,1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매물대입니다. 매물대인데, 지금 이 자리대가 지금 저항 자리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한 4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바로 1분기 때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렇다면, GS건설 조금 더 보셔도 좋다라는 거. 일단 43,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요, 일단 3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일동제약인데요. 14,250원에 비중, 잠시만요. 예, 비중 50%라고 8818님 남겨주셨네요. 일동제약,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동제약도 더 이상 이제 종목 상담 안 받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동후디스와 일동생활건강의 자회사의 모멘텀 때문에도 올라올 종목이고, 이렇게 하루마다, 8818님 벌써 종목 상담 이 일동제약을 몇 번 남겨주셨어요. 그죠? 하루 조금 빠지면 슬퍼하고, 하루 조금 오르면 기뻐하고, 이러면 주식 오래 못 하세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잘 올라오는, 즉, 조금 올라오면 차익 실현해버리고, 많이 떨어지면 그대로 놔두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식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자, 어느 가격대까지 제가 분명히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들고 가세요. 일동제약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성 있고, 실적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까지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의 모멘텀도 살아있습니다. 그럼 들고 가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일동제약은 오히려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 SDI 15만 1,5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선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요, 16만원 정도면 단기 저항대에 진입한다라는 부분들, 1차적으로 16만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2차적으로 좀 여유있게 보게 된다면, 약 18만원 정도까지는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인터파크 INT 24,100원에 비중 10%라고 7038님 남겨주셨습니다. 인터파크 INT 최근에 상장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조정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 없습니다. 즉 상장했던 종목 있잖아요.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 중에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종목군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장이 되고 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기술적 분석상은 전혀 어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봉상으로밖에 살펴볼 수 없는 부분이고, 일봉상으로 봐도 지금 상장된 지가 지금 이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4개월까지도 채 안 됐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오르다가 결국은 쭉 빠져내려오니까, 자, 이 저점 구간대에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8% 가까이 빠져버렸죠. 결과적으로는 이 지지선을 받아야 될 곳을 다 깨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저는 인터파크 INT 지금 반등 시에 손절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반등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19,000원대 찍고 올라오게 되면 2만 1,000원대 부근까지 반등 오면 자, 손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림산업이네요. 83,000원에 6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대림산업 반등 시 매도하라라는 그 상담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매도권역까지 왔다가 밀려내렸습니다. 하락세 때죠? 하락세 때 저항입니다. 저항권역까지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 엔지니어링 정배열 초입이죠? 대림산업 역배열입니다. GS건설 이 두 종목만 괜찮죠. 현대건설 역배열입니다.
삼성물산 대장이죠. 결국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GS건설 대기업에서는 요 세 종목만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대림산업보다는 이들 세 개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 상담 오신 분입니다. 7664님. 자, 비중도 90% 실으셨고, 71,900원 잘 실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수익 나면 뭐합니까? 그죠? 매너가 있으셔야지. 도배하시면 안 돼요. 이런 쪽에 도배를 하시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제일 뒤에 상담이 밀리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상담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하시는 건데, 이게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일단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도 어떤 삼성그룹, 어떤 구조 재편 때문에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저항대를 다 뚫어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92,000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 92,000원대의 저항대를 어떻게 뚫느냐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92,000원대의 저항대가 뚫어지면 결과적으로 삼성 엔진은 지속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근데 92,000원대에서 분명히 한번 밀릴 겁니다. 즉,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면 92,000원대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자, 지금 92,000원대를 넘어서서 여기 지금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던 구간이죠. 15만원대까지 보셔도 될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죠. 자, 이 기업은 신흥국에 좀 진출해 있죠.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해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한 달간 외국인의 수급 84,000주를 순매수했네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인성정보요. 인성정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9,200원이고요. 네. 20%요. 20%세요. 예, 예. 자, 어느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한 달 좀 남짓쯤 됐는데요. 네. 오늘 너무 빠지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됐어요. 자, 우선 네. 코스닥 시장이 빠진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 네. IT 장비주들이 손절성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밀려 내려오면서 다른 네. 종목군들까지도 전부 다 매도가 나오는 네.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매물을 네. 부른다라고 해서 그래서 네. 종목군들이 좀 다방면으로 다 빠졌습니다. 네네. 근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오늘 10%대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네네. 일단 내일 정도면 반등이 좀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네. 오늘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14만 주 가까이 좀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을 좀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9,200원 정도면 네. 본전 가격에서는 충분히 좀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예, 일단 예. 한 번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네. 오늘 저점 자리대가 약 한 8,400원 정도가 되죠? 네네. 그 자리대가 이탈이 돼버리게 되면 네. 아마 8,000원 자리대를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저점 자리대를 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9,200원 정도가 매수가니까요. 네.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해놓고 네. 차후에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진짜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여러분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장이 갑자기 훅 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되게 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투매장은 언제나 빠르게 회귀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너무 섣부른 매수,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너무 힘든 매매 진행 안 하셔도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한미반도체를 예, 11,800원에 샀거든요. 예. 20%고요. 11,800원에 예. 왜 사셨어요? 또 저 멘토님 덕택으로 내가 수입도 받고 그랬는데. 예. 잘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예. 요새 이렇게 또 저 멘토님 그 포트를 보니까 그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온도 또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전화 한번 했습니다. 예. 일단 한미 반도체,
지금 예. 크게 수익이 나 있다가 조정이 지금 잠깐 들어왔어요. 그죠? 이 구간을 지금 깨면 안 되는데 이 구간을 일단은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14,800원대를 깨고 내려왔는데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되면서 이 구간을 깨고 내려왔다라면 아마 내일쯤 차익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주봉을 지금 잘 보세요. 주봉 확대를 해보시면 주봉에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 12평이에요. 그죠? 이 12평이 딱 처음 조우한 구간입니다. 주봉에서 지금 최근 들어와서요. 그죠? 네. 올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는 굳이 지금 뭐 이익 실현하실 필요 없고요. 자, 이게 잘 지지가 되면 들고 가시면 돼요. 일단은 익절가를 제가 잡아 드릴게요. 13,700원 잡아 드릴 테니까요. 더 들고 가세요. 더 들고 가셔서 그 익절가 15,000원이 또다시 넘어오게 되면 14,000원을 익절가로 잡아 놓으세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수익 많이 보세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당첨되신 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95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빰빠라밤. 그리고 4252님 강연에 좀 오세요. 제가 꼭 뵙고 싶었는데 강연에서 못 뵀습니다. 자, 대안주 정답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쌤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 정답 코스맥스였네요. 화장품주 유명하죠, 그죠? 코스맥스 BTI하고 분할이 되면서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여러분 우려가 많을 거예요. 걱정도 많고 지금 막 갑자기 급락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 당황하시면 안 되고 더 오히려 매수를 통해서 이런 구간, 즉 투매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